지금 둘째 마당에 5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번 사용할 목적이고요. 오브젝트 땡땡, 오브젝트 콜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본 것처럼 오브젝트 땡땡하고 캘커 댑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소괄을 붙여주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 필요한 함수를 구현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 객체를 변수에 그대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 앱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 갈 때 이런 코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을 좀 보면 코틀린에서 변수 상자, 그 다음에 함수 상자,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 인터페이스까지 봤죠. 그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의 기본 코드를 이해할 준비가 됐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생성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 부분을 보면 몇 줄 안 되지만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 이런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을 모르면. 근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이 앞에 클래스라고 붙어 있잖아요. 클래스라고 붙어 있고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화면 하나를 액티비티라고 부르고요. 그 화면에 대한 기본 기능은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에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기능을 그대로 상속해서 쓰겠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 처음 보이는 그 화면은 요 클래스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거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onCreate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이 onCreate라고 하는 함수는 이 화면이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메모리에 처음에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됩니다. 함수 또는 메서드, 함수 상자를 클래스 안에 있으면 메서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onCreate는 이 부모 클래스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쪽 구멍, 즉 파라미터는 이렇게 널러블 타입으로 널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에서 임시로 저장한 정보를 나중에 다시 불러오기 위한 건데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쓰나 보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코드를 보면 이 함수 안에, 그러니까 화면이 보이기 전에 한번 실행하고 끝나는 함수가 되는데 onCreate가 그 안에서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거를 한 번 더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 기능도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ContentView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ContentView는 우리가 하나의 화면 레이아웃을 위한 파일 하나와 기능을 위한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되는데 두 개의 파일을 연결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setContentVie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 res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 activity-main.xml 즉 이걸 가리키는 거죠. 확장자를 제외하고 그거를 setContentView를 하라고 하면 이 파일에 있는 화면 레이아웃을 인플레이션 즉 메모리에 객체화해서 올려준 다음에 그거를 요 소스 파일과 연결해 줍니다. 이 소스 파일이 activity라는 클래스가 되는데요. 이 화면을 표시하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코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상속할 때 콜론을 쓴다.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런 내용 우리가 다 했죠.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onDestroy라고 하는 걸 한번 재정의해 보자. 우리가 이게 화면이 이건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클래스에서 onCreate의 바깥쪽, 즉 클래스의 함수들은 요 들여쓰기 레벨에 추가를 하게 되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가보면 여기 알파벳 정렬 아이콘입니다. 이거 클릭을 해보면 이게 부모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돼요. 함수. 부모 클래스에서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자, on으로 시작하는 거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런 함수들이래요. 쭉 내려가서 좀 한참 내려가네요. 여기 보면 on destro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OK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또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함수를 재정의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generate override 메소드에서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화면이 우리가 처음 보는 첫 화면이 사라지고 메모리에서 없어질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때 뭐 하고 싶으면 여기다 코드를 넣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렇게 첫 화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은 두 개 파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화면이 만들어질 때 메모리 만들어질 때 그때 onCreate라고 하는 게 호출된다. 한 번 호출되고 이제 끝나면 그 상태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호출돼서 끝나긴 하지만 그때 버튼이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해서 setOnClick 리스너 같은 걸 등록해주면 그게 한 번 등록이 됐기 때문에 화면이 보인 다음에 버튼 클릭했을 때 그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없어질 때는 onDestroy가 호출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셋컨텐트 뷰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이 보이는 모양을 이제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게 메모리에 만들어진 거를 자, 요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r.layout.activity.main.xml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즉 메모리 객체화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체 화면은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부분 화면을 또 인플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이해하려면 요 내용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set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열어보도록 하죠. 자, 코드를 열어보고요. 자, 이게 버튼에 setOnClick listen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의 코드는 이쪽으로 한번 올려놓고요. 자, 옮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코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 그 set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버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요거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함수를 직접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set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에는 파라미터로 onClick listener가 들어가는데 자,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데 가보면 인터페이스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정의된 인터페이스예요. 자, 우리 인터페이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void onClick이라고 하고 viewV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구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setOnClick listener는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set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 이 안에는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니까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클래스까지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약속을 지키는 클래스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드는 게 맞지만 우리가 한 번 사용할 객체 즉 원타임 객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브젝트 땡땡 이렇게 하고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서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view.onClickListener가 인터페이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니까 소괄호 없이 즉 기본 생성자 호출 없이 중괄호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onClick이라고 하는 함수를 재정해야 될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메소드에 가보면 얘가 자동으로 보여줘요. 이 함수를 우리가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보여주고요. OK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to도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없애버리고요. 자, onClick이라고 하는 함수를 재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버튼 클릭됨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원래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그 안에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배우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구현하는 원타임 객체, 즉 한 번 사용할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줄여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줄이는지 조금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